네, 안녕하세요. 이영옥입니다. 반갑습니다. 8주 과정의 3주차 이제 타이틀은 명단 작성입니다. 명단 작성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액티비티 루프에서의 첫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리스트 빌딩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우리가 또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 거 잠깐 복습하고 또 지난주에 제가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렸던 말씀 있는 거 잠깐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 우리가 결단해서 이제 아메이 사업에서의 결단이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스템대로 한다. 오늘도 이제 사명 선언문에서 많은 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마이웨이 하지 않는 것이죠. 시스템대로 사업한다는 것은 결국에 내 스폰서가 권유하는 모든 시스템, 교육, 특히 이제 미팅이 중심이 되겠죠. 그 시스템대로 비즈니스를 한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약간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스템은 원래 이제 미국에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은 이게 굉장히 땅이 넓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펑션, 여러분 지난주에 하셨던 그 행사, 그런 행사를 2박 3일씩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고 경비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걸 내가 미리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 들어가는 경비를 미리 딱 준비를 하고 사업을 스타트하는 그런 결단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굉장히 사업하는 여건이 좋죠. 그죠? 일일 생활권이고 당일로 모든 행사들이 완료될 수 있고 또 회사에서 그런 비용들을 또 커버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더욱더 어쩌면 우리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시스템의 안내에 정확히 훅업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함에 있어서 이제 고개러가 어떻게 해서 탱커화로 이렇게 변해갔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요 8번째 신뢰 쌓기에 대해서 제가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뢰 쌓기를 명목으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걸 사업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뢰 쌓기는 사실은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중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디널 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또 하나가 크로스 라이닝입니다. 카디널 룰은 아메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교회 같은 그런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런 장소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죠. 크게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는 금전 문제, 금전 관계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이성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경계하는 게 이제 카디널 룰입니다.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이성 관계다 그러면 상대방의 배우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행동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카디널 룰입니다. 자, 크로스 라인이란 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라인 오브 스폰서십을 제외한 모든 관계는 다 크로스 라인입니다. 나와 형제 그룹과의 크로스 라이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권장하는 게 뭡니까?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죠. 날씨 얘기만 하라. 그 말이 왜 나왔냐면, 형제 그룹끼리는 사업적인 대화는 되게 삼가해야 될 부분이야. 특히 방법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즈니스의 속도에 대한 부분, 이런 거에 있어서, 자, 아까 제가 이제 카디널 룰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크로스 라이닝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내 스폰서님이 그 자리에 없더라도 그 자리에 스폰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하면 네거티브의 크로스 라이닝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라이닝, 요 두 가지, 카디널 룰과 크로스 라이닝, 요거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신뢰 쌓기에 대한 부분, 사실은 새로운 사람과의 신뢰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같은 팀 안에 있는 이 안에서의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스폰서님에게 있어서 내가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크로스 라이닝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일들을 바로바로 스폰서님에게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을 베이스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또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실 수 있죠. 뭐 국제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다든지. 저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제가 제 스폰서님에게 다 오픈해서 말씀을 다 드립니다. 추후에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신뢰를 쌓아가는 것. 투명하게 transparent라 그러죠. 투명하게 비즈니스를 하면 우리가 함께 좋은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신뢰 쌓기의 핵심은 그런 부분이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카디널 룰 잘 지키고, 크로스 라이닝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네트워크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요소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강의 리뷰는 그렇고요. 3강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저는 이제 명단 작성이 왜 중요한가, 이걸 이제 작은 제목으로 먼저 정해봤습니다. 좌측 하단에 아까 보셨던 성공의 8단계 액티비티 루프 안에 들어가면 3, 4, 5, 6단계가 이렇게 루프 형태로 무한 반복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명단 작성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보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역삼각형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내가 내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결국에 한정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작성을 해서 여기가 자체가 커질수록 중요한 거죠. 우리가 횟수에 도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명단 안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만나지만 그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다 미팅에 초대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미팅에 초대된다고 해서 다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팔로우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역삼각형의 그림을 가져온다. 그러면 우리가 최선의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선의 인풋을 해야 되는데 그 최선의 인풋은 뭐냐? 첫 번째, 가장 많은 명단을 최대한 많이 일단 적어두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빌 브릿이라는 분, 제가 속해 있는 그룹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순히 1200명에게 쇼더 플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900명은 노라고 얘기했고 300명이 사인을 했다는, 회원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300명 중에서 85명만이 뭔가 하긴 했다는 거야. 예, 뭔가 아메이 사업이라고 치고 하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85명 중에서 35명이 진지하게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35명 중에 11명이 나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줬다. 요건 이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분이 요렇게 해서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셨는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140만 명의 회원을 11명을 통해서 140만 명의 회원을 만들어내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비밀이 아니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4분의 1 이렇게 줄어들죠.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쭉 줄어들어서 1200명 중에서 결국엔 11명이 남더라. 그래서 그 11명을 통해서 내가 밀리언 이상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또 그를 통해서 내가 백만장자가 됐다라고 빌 브릿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즈니스 포 홈이라는 신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24일에 이제 빌 브릿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날이 제가 이제 미국에 제가 도착한 날입니다. 그래서 전 나름대로 굉장히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빌 브릿이 떠나고 이영옥이가 미국에 갔다. 이렇게.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인 빌 브릿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아메이를 1970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73년에, 3년 만에 이제 다이아몬드를 하셨어요. 그리고 1996년에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셨습니다. 2004년도에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FAA 포인트 40점. 요 당시 FAA는 한 레그에 아무리 많은 다이아몬드가 나와도 3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0점을 하셨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에 14명만이 그 레벨에 도달했었다라고 합니다. 글로벌로 14명만이 FAA 40점 레벨에 도달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빌 브릿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인 덱스터 예거의 다운라인인데 그 덱스터 예거 시스템이 성공하고 확장되는 데 있어서 1970년대 80년대 예거 시스템이 성장해서 확장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빌 브릿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빌 브릿이 본인의 그룹으로 독립을 해서 브릿 월드와이드라는 그룹을 만들고, 이게 좀 되게 주목할 부분인데요. 인도에서 이분이 그 크라운을 달성하십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미국 리더들 중에서 외국에 나가서 크라운까지 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하신 분이 중에 한 분이 이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 그 아메이 그 공식 유튜브에 보면 이 히어로 이렇게 검색해서 빌 브릿 해보시면 이 영상 나오거든요. 2004년도에 다운라인이 1.4 밀리언 140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그 영상들 중에 일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여하신 분, 한국 전쟁에도 참여하셨고, 또 요 되게 의미 있는 사진이죠. 덱스터 예거와 빌 브릿, 그리고 창업자 리치 디보스. 덱스터 예거 그룹의 가장 실질적인 시스템을 완성하신 분이 빌 브릿이고, 덱스터의 오른팔이다. 지금도 펑션에 가면 많은 리더들이 빌 브릿이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빌브리스에 대한 그 로열티뿐만 아니라 덱스터 예거에 대한 로열티를 같이 표현하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룹이 저희 그룹입니다. 그래서 제 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꿈꾸는 거. 아까 여러분 사명선언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다른 꿈을 갖게 되죠. 저는 제가 이제 덱스터 예거와 빌브리처럼 제가 이동투자임 그룹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글로벌로 가는 제가 함께 가는 그런 리더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고 영어권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 어찌 보면 그 선발대 그런 역할을 제가 해서 전 세계로 우리가 함께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명단 작성에서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원칙. 요 페이지는 반드시 다 이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리지 마시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다 적어 보십시오. 내 전화기에 있는 사람, 카톡에 있는 사람. 카톡에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 안에 있을 때는 명단이 아니에요. 내 노트에 이름을 적어야 그때 명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전환이 될 때 비로소 명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해. 저 사람은 저래서 안 할 거야 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명단을 해서 아예 배제해버리는 경우들을 많은 실수들을 하시거든요. 예, 미리 판단하지 마라. 누가 할지 모른다. 그리고 특히나 나의 기준으로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메이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건 내 생각이란 거죠.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을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업 초기에 우리가 명단 작성을 다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때만 하고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추가 명단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새롭게 사귀게 되는 사람도 리스트업을 해야 되지만 내가 까먹고 있던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날 때 바로바로 적는 훈련 꼭 필요하고 우리가 메모하는 습관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명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꼭 우리가 미팅에 참여해서 강의를 듣다 보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명단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적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상대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명단 작성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고 헬스 앤 뷰티의 어떤 제대로 된 건강과 미용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주고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인데 그를 통해서 그분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적, 상대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실질적인 명단 작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단을 작성을 하실 때 그냥 뭐 전화기 놓고 쭉 이렇게 적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분류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룹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룹부터 이렇게 묶어서 그걸 하나의 그룹으로 엮어 나갈 수가 있겠죠. 뭐 고등학교 동창끼리 같이 묶고 이런 형태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나랑 가깝고 친분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이게 A 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알파벳 A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 A 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친척, 직장 동료, 함께 일하시는 분, 그 다음에 학교 동창, 그리고 이웃 요렇게 뭐 그냥 랜덤하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내 삶의 여정 속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을 쭉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시면 좋겠죠. 그게 이제 A 리스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가깝진 않은데 그러니까 안면이 있는 사람, 영어로는 acquaintance를 하죠. 안면이 있어. 이렇게 하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리스트는 이제 B 리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나 집 등의 서비스 때문에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만난 사람, 동호회 회원, 그리고 이제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은 교회 교인, 절에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은행 내가 사무 볼 때 대하시는 분, 또 내가 병원 갈 때 만나는 의사나 간호사나 관련되시는 분들이죠. 자, 출퇴근 시 자주 보는 사람, 그리고 이제 세탁소, 그 다음에 식료품 가게 주인, 그 다음에 등등입니다. 내가 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면 있는 사람을 한번 적어보자. 예,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100명 이상 나오겠죠. 실제로 이렇게 성공의 8단계, 3단계 명단 작성은 우리 교민사회에서는 이렇게 세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민사회는 인력 풀이 좁기 때문에 그냥 다 적으라 그래도 많이 그렇게 100명씩 이렇게 나오긴 어렵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 계신 분들은 100명 이상은 누구나 쓸 수 있다. 제가 20대 때 아메이 사업을 시작해봐서 압니다. 그때도 제가 200명 넘게 적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을 다 적으면 충분히 쓸 수 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선별을 해 나가는 것이죠. 30명을 한번 골라봅니다. 30명.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가까운 사람, 그리고 생활, 사고, 학력 수준이 나보다 높거나 나랑 비슷한 수준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강조한다고 노란색으로 했는데 책임감이 강한 사람, 리더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딱 맡겨졌을 때 그거 절대로 반드시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아메이 사업이 아니어도 그죠? 굉장히 책임감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은 리더감이죠.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이제 내 사업 해야 돼. 그런데 자본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6스텝에 의해서 대화를 많이 해보다 보면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고 경청을 하고 하는 습관을 내가 그 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저 사람은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사업이 가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별 고객 명단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의 자유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바빠서 아메이 못할 거야. 이런 분 생각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쁜 사람들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 관리를 하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시간적 자유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실질적으로 포텐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항상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도 막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적으세요. 바로 적으십시오. 그래서 되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엑스트라 인컴, 추가 수입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분들을 적으면 좋겠는데 이게 막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수치화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겠죠. 멀리 있는 사람 후원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는 팔로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개인적인 터치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가깝고 자주 만나. 가깝긴 하지만 자주 못 만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건 이제 거리와 거리상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빈도상의 문제,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나보다 나았거나 비슷한 사람 그랬잖아요. 지위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3 정도로, 이게 총점이 20점 만점입니다. 20점 만점에 만점이 각 5점씩 배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이 기준이면 나보다 약간, 나는 대리인데 그 분은 과장이야. 그럼 4점 이렇게 드리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긍정적이다 그러면 이제 4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긴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있는데 막 나는 서울 사는데 이 사람은 제주도 살아. 그럼 멀잖아요. 그죠? 명절 때밖에 못 봐. 그러면 또 1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분은, 나는 대리인데 그분은 이제 사원이야. 그러면 이제 또 조금 더 낮출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평소에 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2점을 줬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이게 뭐 결정적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또 시간을 부업을 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시면 더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단을 작성을 하시고 나면 그 고객 명단을 가지고 이제 그냥 바로 막 내가 컨택하는 것보다 스폰서와 상담을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30명 선별 고객은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비즈니스 자산이죠. 그죠? 나랑 평생을 함께 할, 내가 만약에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이제 목표시라면 평생을 함께 한 6명의 평생 친구를 찾는데 그 확률에 들어가실 30명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선별 고객에 있어서는 더 신경 써서 스폰서와 상담을 하시면 좋겠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요 분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유틸라이트 이런 제품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제품과 마케팅 쪽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형태로 어프로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 또 1대1로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스폰서가 동행을 할 것인지,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떻게 에디파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미리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후원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가 귀한 명단을 어이없이 날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1대1로 어떻게 후원을 해봤어요. 만나봤어요. 근데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거에 대한 그 팔로업을 나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스폰서와 다시 한번 상담을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명단 작성 후에 이제 업라인과, 이 업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메이에서 아시죠? 상담에서 이제 다시 다뤄드리겠습니다만 정식 사업가로 인정한 핀이 플래티늄입니다. 그래서 업라인 플래티늄과 비즈니스와 관련된 상담을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명단이 나의 명단이 다가 아니죠. 일반 세일즈하고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일반 세일즈는 내가 누군가에게 판매를 했어. 근데 그 사람 소비자가 다시 나 같은 판매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쓰기만 하는 소비자인 것이지. 근데 우리 비즈니스의 목적은 그분들이 나처럼 아메이의 사업가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일반 세일즈와 달리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소개라고 하는, 소개를 했을 때 그 소개가 소개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어. 근데 자동차를 딜러의 그분이 되게 잘해줬다 해서 그분을 누군가한테 소개했다고 해서 그분이 나한테 뭘 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비즈니스는 이 소개를 통해서 사업이 굉장히 확장될 수 있는, 내 명단에 국한되지 않는 큰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에게 소개받기는 이런 컨셉이죠. 내 명단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이거 다음 주에 할 거죠, 그죠? 접촉과 초대 다음 주에 이제 배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미팅으로 연결이 되고, 그분을 통해, 그분에서 이제 후속 조치를 해 나감에 있어서 성공적인 미팅에서, 나도 좀 알아볼게요, 해볼게요 했을 때 우리가 그분의 명단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명단으로 다시, 그분의 명단으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뎁스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때 이제 파트너에게 소개를 받는 건 요 두 가지 형태가 될 겁니다. 내가 그 파트너와 내가 함께 사업적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될 프로스펙트일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품을 쓸 소비자. 근데 나는 아직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 사업의 경험이 많지 않아. 그러면 내 스폰서에게 이런 부분도 함께 같이 해서 소비자로서 소개를 해서 함께 후원을 해보면 굉장한 도움을 받게 되죠. 특히 그 동행 후원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동행 후원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혜택을 보는, 배움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그 파트너예요. 물론 우리가 그 프로스펙트를 놓고 우리가 제품도 전달하고 마케팅도 알리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에게 소개받기 위해서 소비자를 소개를 받거나 프로스펙트를 소개받는 것,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는 ABO를 얘기하는 것이죠. ABO에 의해서 우리는 또 다른 그분의 명단에서 그 다음 사람을 소개받거나, 요 사람 우리 같이 사업적으로 한번 어프로치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제품 혹은 마케팅 두 개의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소비자한테 소개받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잘 소개를 안 해줘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소비자한테 소개 한번 받아보세요 하면, 이것도 있잖아요. 소비자한테 소개해주세요 하면 알겠어 그러잖아요. 그걸로 끝내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탈로그 같은 건 굉장히 많이 뿌릴수록 좋고, 실제로는 사람들은 이제 숫자 3을 좋아합니다. 3 이상 넘어가면 불편해합니다. 10명 소개 좀 절대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소개받는 거는 우리가 잘 쓸 사람을 소개받고, 잘 소개할 사람을 소개해봤는데 그 숫자는 3명만 해달라고 하는 거. 3명만 한번 소개해 주세요 하면 그나마 이제 그 중에 해주는 사람이 있고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3명 해주고 어떤 사람은 1명도 안 해줘.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1.5명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10명의 소비자를 그야말로 이제 애용자로 만들었어. 3% 이상 하는 소비자를 내가 10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분들에게 내가 만약에 3명만 소개해 주세요 하면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결과가 나옵니다. 누군가는 안 해주고 누군가는 3명 해줘요. 나누기 하면 1.5명이야. 10명 고객에서 15명이 더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25명의 매니아 클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게 우리 사업의 제일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개받는 거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쓸 사람,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아무래도 본인의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좋겠죠.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또 주변 분들도 소개해 줄 수 있는 분이면 더 좋겠죠. 우리가 소비자를 통해서 처음부터 사업자가 나오기는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잘 쓰실 분과 또 주변 분을 소개할 수 있는 분들을 소개받자, 이런 전략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비즈니스를 빌드업 해 나갈 때 선별 명단이 왜 중요하고 왜 리더가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분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프랜차이즈 개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아는 프랜차이즈는 퍼스널 프랜차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맥도날드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을 내가 리더로 세우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만약에 플랫폼 비즈니스로 비유를 한다면 마찬가지 이 플랫폼의 비즈니스 오너 정도 될 수 있는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안트프로너 혹은 1인 기업가, 1인 CEO란 표현 제가 20년 전부터 썼던 표현인데요. 1인 CEO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명단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CEO 말 그대로 나 혼자서 기업을 하는 겁니다.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중간 관리자, 말단 사원까지 내가 혼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 기업의 CEO들은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죠. 그리고 이제 중간 관리자들은 그야말로 사원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아메이 사업에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소비자 관리라 그러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1인 기업이니까 뭐예요? 내가 관리해야 할 대상은 나죠. 자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나를 관리하고 일정을 관리하고 또 그리고 그 사원으로서의 나 그리고 나를 관리하는 것인데 그 사원으로서의 나는 제품의 전달과 사업의 전달 그리고 미팅을 사수하고 미팅에 초대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이걸 스스로 해나가는 리더를 세워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후원을 해보면 내가 조금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 나보다 잘나신 분이 한마디로. 그럼 역지사지해 보면 그분은 내가 편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입을 뗄 때는 어렵지만 실제로 행동은 결과는 더 좋게 나올 확률이 많고 반대로 내가 만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만하면 상대가 내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할 땐 편하지만 결과가 더 안 좋을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분들이 다 같이 거절을 해도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거절받으면 기분이 덜 나쁩니다. 자, 만약에 비전을 봤어. 혹은 소비자가 됐어. 소비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이쪽이 더 왕성할 수 있고 만약에 같이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업의 효율성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많이 대하는 게 이런 얘기들입니다. 나는 아는 사람 없어요. 나는 알릴 사람이 없어요. 이분은 아직 아메이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이 아직 제대로 안 선 거죠. 내가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을 정확히 알고 내가 정확하게 비전을 봤다면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이분은 좀 더 제품 애용하시면서 미팅에 더 나오시고 공부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는 아메이 사업의 명단을 늘리려고 영어학원에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를 새로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목적에 충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영어학원에 가는데 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옆에 사람한테 아메이를 전달할 기회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어프로치 했을 때 그런 절대 좋은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명단을 작성해서 컨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품 비싸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막 그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야. 그러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비싸다 그런다고 하고 그 사람 형편어려서 내가 꼭 이 사업이 휴일한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안 한다 그래요. 부정적인 얘기죠. 그럼 왜 제 주변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냐? 예, 그 명단 내가 작성한 명단에서 선별 명단을 혹시 내가 그 명단 작성에서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쉽게 변할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좋겠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한 사람의 명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명단에 있었던 십몇 년 전부터 알던 지인이 이제 뉴질랜드에 계신데, 지금 이 시간에도 조인해 계십니다.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또 그분의 명단에서 나온 또 그분의 주변 사람들, 다 다르게 생겼죠. 어떤 분은 이제, 파키스탄, 어떤 분은 또 인도, 어떤 분은 필리핀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아메이를 만나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또 후원하신 분이 또 파키스탄 분이 계신다니까 우리 같이 비즈니스 연결된 미국 리더분이 저희랑 같이 호주, 뉴질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스폰서거든요. 이분이 자기 파트너가 또 그 파키스탄 사람이 호주에 있다. 그래서 그 호주 사람 리더 젊은 부부하고 같이 조인해서 같이 미팅하고 이분도 또 우리 거기에 계신 교민 사장님 우리 한국 분이신데요. 이 줌 미팅에 들어와 있는 이분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명도 자기 나라에서 지금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나라를 떠나와가지고 어딘가에서 살면서 아메이의 비전을 보고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중에서 어떤 리더는 또 인도 사람이 있어가지고 인도 사람을 위해서 불과 몇 시간 전에 또 인도 리더, 파운드 수석 다이아몬드 인도 리더 불러가지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저희가 또 줌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분들 인도의 사업 설명 똑같아요. 영어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하면서 글로벌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명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업에서의 명단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사업에서의 명단은 쉰들러 리스트다. 진짜 쉰들러의 리스트에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스실로 안 갈 수 있잖아요. 아시죠? 유태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수단, 그 방법이 그 사람 명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의 명단에 그들이 있어야지 그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 그분들의 행복을 위한 그런 명단 작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저는 이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도 내 스폰서의 명단에 있었다. 아, 짜릿하지 않습니까? 저 이거 생각하면 진짜 아찔해요. 내 스폰서의 명단에 내 이름이 없었으면 오늘의 제가 없습니다. 예, 물론 저한테 그 스폰서는 지금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연결해서 제 이동주 사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평생의 사업의 파트너로 같이 가고 있는데 나도 내 누군가의 명단에 있었다는 거지. 그 명단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내 명단에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내 명단에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우리는 이 명단을 정말 소중히 하고 그 소중한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만남과 초청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3주차 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존에 여러분 다 하고 계셨었겠지만 다시 한번 명단 작성을 해보시죠. A리스트, B리스트 아시죠? 원래 나랑 잘 아는 사람들 A리스트, 그 다음에 안면은 있는데 잘은 모르는 사람들 B리스트 작성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 30명을 정말로 내가 평생의 친구, 지금까지 안 알렸던 사람들 위주로 한번 평생의 친구를 같이 갈 사람을 한번 뽑아보시자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아까 역삼각형 기억나시죠? 예, 그 안에서 추려지면서 결국에 남는 사람이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명단 작성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기존 소비자 팔로업 하던 거 반복해서 해나가시고 아마 이제 두 명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내가 이 팔로우 해야 될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걸 같이 병행해 나가시는 활동량을 늘리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충분히 소비자 2명 더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ABO 가입도 당연히 1명 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강조해 드리지만 가입만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입과 동시에 첫 구매로 연결시키는 것 반드시 하시길 바라고요. 또 그리고 이 미팅에 다음 주 미팅에라도 새로운 분을 가능하면 제품을 소비했고 또 ABO로 가입을 하신 분, 그분을 미팅에 초대해서 다음 주 미팅에 같이 연결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3주차 과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접촉과 초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